2012년 전국 혼인 건수는 약 33만 건,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9만 건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15살부터 49살까지 가입 연령 여성의 평균 자녀 수를 가리키는 합계 출산율도 1.297%에서 0.78%로 줄었습니다. 세계 최저로 그나마 한명선도 무너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사회가 지금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2.1명 정도입니다. 초저출산 시대, 우린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대한민국의 혼인율, 그리고 출산율, 하락의 이유는 뭘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왜 결혼을 망설이냐는 질문에 3명 중 1명이 비용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명 중 1명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정책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결혼과 그다음에 출산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 정책,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자, 여기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준비하고 집도 구해야겠죠? 현행법은 통상적으로 인정할 만한 혼수용품에는 세금,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림에 필요한 가전, 가구 등 가사용품이나 과하지 않은 예식 비용은 부모님으로부터 비과세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집은 어떨까요? 주택은 자동차나 초고가 명품처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요. 신혼집 얻는데 부모님이 돈을 보태줬다면 금액에 따라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신혼집 마련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지원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10%, 그 이상 초과분에는 20에서 50%로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주택이 한해 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전세나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무상증여 금액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비 부부가 부모로부터 각자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볼까요? 지금은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에 증여세율 10%를 곱하면 3%의 자진신고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각자 970만 원, 둘이 합쳐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1억 5천만 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해서 증여세는 0원, 2천만 원에 육박하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적용 시점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앞뒤 1년씩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결혼하는 예비부부도 비과세 확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과세 증여 한도가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자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가가 이렇게나 올랐는데 5천만 원은 너무 적었다. 라며 반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비혼주의는 증여도 못 받나? 금수저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 아니냐? 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정책 마련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결혼이라든가 또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천만 원이 정해진 게 지금 몇 년 됐죠? 14년 됐겠는데 이제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이미 부모님에게서 5천만 원 이상의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문화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자금, 특히 전세 마련 자금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흡수라든지 주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금이라는 게 좀 주는 사람을 또 고려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부의 대물림과 사회 계급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부모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박탈감만 커질 거라는 지적입니다. 자녀의 박탈감에 무리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부모의 노후 대비가 붕괴될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 결혼하는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또 부모 모시느라 노후 대비는 뒷전인 경우가 상당수인 게 현실입니다. 있는 사람들만 좋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다 애기 낳는 것도 아닌데. 5천만 원도 힘든데 2억 이상 지원해줄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정부는 법 개정안을 내거나 정책을 만들 때 공감을 사는 것만큼이나 사각지대를 살피고 실효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에도 힘써야 합니다. 새 법, 새 정책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 넘는 돈을 턱 하고 내줄 수 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들에게만 희소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불공정의 핵심으로 여기는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